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좀 찾아보면서 확인한 것들이고 완벽하게 어떤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 제가 이제 이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어떻게 사야지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달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정리를 해서 다짐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정보 공유 차원이 아니라 동의도 하고 비판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종목을 왜 리뷰를 하게 됐고 리뷰를 할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단점, 장점 여러 가지 제 기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종목은 그 최근에 글로벌 이슈로 인한 언택트 그리고 보안 그리고 자율근무 그 자율근무로 인해서 이제 지문인식 생체인식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련된 관련주로 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슈프리마가 오른 경향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이라고 반드시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남들보다 싸게 사야 되는 것이 저의 주식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슈프리마인가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그 언택트, 보안, 자율근무, 지문 생체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율근무로 되면서 우리가 시간 단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카드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편법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생체의 그 일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이제 지문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언택트라는 내용은 요게 지금 비대면으로 뭔가 보안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있는 그 금융 업무들이나 결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언택트로만 해야지만 될 경우가 이제 커지고 그러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들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프리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뒤에 나오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높죠. 그렇고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슈프리마가 제조하는 그 제품들은 확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향후에 그 매출의 확장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업계의 순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 업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이익의 형태가 상당히 그 양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슈프리마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 홈페이지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2000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000년도에 지문인식을 사용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에서 그 모토로라의 지문인식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슈프리마의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점은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게 B2B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 상당히 글로벌 판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용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그 글로벌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인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EMEA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 있고 뭐 부채 비율 자체도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업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가장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인식 산업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보안이죠. 그리고 유일성, 그렇죠? 유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금융 쪽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안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금융과 보안이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슈프리마의 내용을 보면은 요겁니다. 기업의 출입 통제 근태 관리, 공항, 출입국 심사, 불법 입국자 확인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 신분 이제는 뭐 이제 지문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바로바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전자주민증, 신분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얼굴 인식은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정도고, 메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 의료복지, 그 다음에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메인이다. 특히 이제 기업의 출입통제 근태관리 요게 어떻게 보면은 슈프리마의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과 보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금융보안 출입관리를 모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이게 모바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지문인식 아시죠? 스마트폰에 거기 그 갤럭시 S10 여기 들어간 게 슈프리마의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자 일단은 먼저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글자는 나중에 읽고 여기 보시면 2013년도죠. 여기 이제 지문인식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앞이냐 지금 현재까지는 앞이냐 뒤냐 옆이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 17년도부터 자 여기는 17년도 빼도 되겠습니다. 18년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밑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 여기다 지문 인식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디스플레이에 그냥 지문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문 인식이 되는 거고, 이후에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올 스크린 디텍션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그냥 잡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게 어느 위치에 잡든 지문은 찍히겠죠. 이 다섯 손가락에. 그걸로 그냥 인식을 해버려서 내가 핸드폰을 잡으면 그냥 지문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방식이 이제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면적이 예전에는 하나였다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게 있고, 사업 자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왜 이게 진입장벽이 높으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그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신뢰성이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그 신뢰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진입을 하려면은 엄청난 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타이틀만 제가 넣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오 인식 기술 어플리케이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대신에 이제 바이오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좋은 아파트 보면은 지문 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 관리, 급여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지금
시장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시장 확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신용카드, 모바일 서비스, 신원 확인 이런 것들이 지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도 있고 홍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2위, 그리고 아까 말한 EMEA 점유율이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죠. 근데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이오 인식 기술만 하는 회사로 보통 불립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끝까지 생존하고 확장을 하려면은 글로벌 매출이 있냐 없냐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글로벌 매출의 질이 좋냐 안 좋냐를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솔직히 탑 3 정도, 탑 5 최소 탑 5 안에 들어야 되고, 일단 국내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이게 상당히 건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먹을 게 많다 이런 내용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들 이외에 이제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 바이오 인식 제품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저가의 이제 중국산 보안 관련 제품들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0 버전으로 이제 2019년도에 퀄컴사랑 라이센스 계약을 해가지고 갤럭시 S10, 노트 10에 신제품에 이제 탑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그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 이 슈프리마의 바이오 지문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프리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출의 이제 80% 이상이 보시면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바이오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1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야, 슈프리마 이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적어가지고 매출이 감소되고 막 이런다. 결국에는 사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게 되면은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그쵸? 메인은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냐, 그걸 봐야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얘도 확장하지만 얘도 확장하는 거죠. 그쵸? 얘는 기본빵으로 갖고 가는 거고 얘는 전방위 산업으로 포함이 되겠죠.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얘가 가겠고, 그쵸? 그리고 최근에 뭐 네이버나 이렇게 카카오 오르듯이 뭐 앞에 설명드린 언택트, 보안, 자율근무 이런 것들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만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의 확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보면 단점이 뭐냐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공장이, 저도 이 회사를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두 개가 있어요. 외주 공장이 있고 바이오 팩토리라는 사업소가 두 개가 있는데 메인은 여기죠. 그리고 외주 공장이 오고, 합계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 가동률이 94%예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 1분기 때 이후에 매출액 증가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SFA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필리핀에 공장을 세워서 이미 캐파를 여유있게 확보를 해놨어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쵸? 근데 이 슈프리마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슈프리마의 임원진은 아니지만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액션 취해야 되냐? 이거 캐파를 늘려야죠. 지금 캐파를 늘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더 이상 국내에 캐파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 것 같아요. 왜? 전체 매출의 20%가 국내고 대부분이 해외 매출인데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앞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해외와 가깝게 그 공장을 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뭔가 설비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캐파가 이 사업보고상으로는 94%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슈프리마 다 좋고 자 공인인증서 폐지 때문에 올라가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이 오른다고 했을 때 그 윗돈을 주고 내가 살 만한 회사인가?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 이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캐파가 이미 차 있다. 그러면 뭔가 돈을 써야 된다. 돈을 쓰면 그다음부턴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주주 내용을 보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뒤에 여기서부터 단점들이에요. 왜? 자, 캐파가 이미 풀캐파다. 자, 또 하나 지난번에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대주주의 지분이 저는 30% 이하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발행 주식 수가 7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7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지금 이미 여기만큼 확보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갭이 있죠 여기. 그쵸? 뭘까? 제 생각에는 잘하면 유중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주주의 지분이 25%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이미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이렇게 늘려놓고 지금 발행수가 적어요. 그쵸?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때가 이렇게 유중을 한다 나오고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맞았을 때 이때가 매수의 급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이때가 제 생각에는 공시가 나오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지금 23%예요. 그쵸?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고 지금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늘어났죠. 그쵸? 매출액이 한 10% 좀 넘게 늘어났는데 뭐다? 결국에는 수렴한다. 왜? 공장이 없어요. 그거를 할 공장이. 그럼 방법은 뭐죠? 영업이익만 늘어나는 건데 영업이익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회사가 잘 굴러가기 힘들죠. 한계가 금방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접목해 봤을 때, 자, 보통은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 기업들은 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공장 안 짓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20% 넘고 앞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고 뭔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 신뢰성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할 때는 미주나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것과 발행 주식이 적은 거, 그리고 발행할 주식을 이미 이렇게 확보를 해놨다는 점, 그리고 이미 풀캐파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뭔가 유증을 통한 사업의 확장, 캐파 확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슈프리마에 대한 제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로 먼저 보겠습니다. 내부로 봤을 땐 자, 매출 좋고 이익이 증가하고 확장성이 있고 대부분이 글로벌 매출이고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력이 좋고 판매 루트가 이미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부적인 긍정적 요인입니다. 자, 외부로 볼 때는 미중 무역 전쟁, 언택트, 52시간 근무, 고성능 스마트폰, 4차 산업, 확장성 공인인증서 패키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해야 될 점은 이 긍정적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슈프리마가 상승을 하고 있다면 고점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 위협이 상당한 위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파가 부족하고, 그쵸? 내부적으로 더 긍정적인 요소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낮다. 보시면 대주주이 낮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유증인데 무슨 유증? 좋은 유증인데 어떤 좋은 유증이냐면 이제 캐파업을 위한 그런 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제 의견으로는 긍정적 외부의 요인으로 관련 테마로 묶여서 올라가더라도 그 고점의 한 부분에는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악재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슈프리마라는 종목은 눈여겨보고, 물론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런 위협들이 저에게는 좀 상당히 큰 위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긍정적인 내부가 많을 만큼 그 위협이 자, 이 두 개가 엄청 큽니다. 커서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요 위협이 해결되는 순간,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제 생각에는 그걸 변곡점으로 쭉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번 노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매수를 한다, 본인이 매수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소개를 하고 단순히 정보 공유로만 그치게 되면은 이걸로 내가 본인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20분 넘게 이걸 보시고 계신데 도움이 되셔야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들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댓글로 좀 서로 의견을 좀 공유를 해보고, 정말 갑자기 유증이 나와가지고 그게 변곡점이 되면은 소름이 끼치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기다리는 것도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슈프리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